연휴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스 정치권이 2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추가 긴축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간밤이었는데요. 뉴욕은 낙폭은 많이 줄였지만 일단 종가적으로 선지지수 모두 빠지며 끝났음에도 우리 증시는 모두 플러스로 끝이 났습니다. 물론 상승폭은 좀 적었고 장중에는 하락 전환까지도 했었죠. 기관 특별히 투신권의 매물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었지만 외국인은 마음이 변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업종별로도 많이 빠졌던 업종이 오히려 크게 오르고 지금껏 많이 올랐던 업종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조금은 분위기가 180도 바뀌는 내부적 흐름도 감지가 됐었는데요. 자세한 종목의 종가까지 전해 듣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올게요.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그리스의 구제금융 협상이 불투명해지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됐지만 우리 국내 시장은 예상외로 안정적인 모습이었는데요. 2월 7일 화요일 먼저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기관이 장중 매도 우위로 전환하면서 상승폭 다소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매수폭이 늘어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43% 상승한 198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4천억 원 가까이 매수한 가운데 오늘 기관 11거래일째 매도 행진 이어갔습니다. 기관은 879억 원, 개인은 2,131억 원 매도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3,195억 원 매수 행진 이어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닥도 오름세로 장을 출발하면서 하루 만에 반등했죠. 기관이 장중 매도로 전환하면서 상승폭 다소 줄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38% 상승한 519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째 동반 매도 행진 이어갔습니다. 기관은 431억 원, 외국인은 112억 원 매도했고요. 오늘 개인은 3거래일째 매수 행진 이어갔네요. 63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은 그리스 2차 금융협상 지연과 또 론스타 환전에 대한 경계로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요. 내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장중 곧바로 반락했죠. 1120원 선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오늘 2원 10전 하락한 1118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증권과 은행, 통신업종이 하락한 반면에 운송장비 업종이 강세 보였는데요. 현대모비스가 최근 과매도 국면을 보였던 현대모비스 4% 이상 오르면서 강세장 주도했습니다. 오늘 4.97% 오르면서 28만 5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1.77% 상승했고요. 현대차도 3.06% 상승하면서 21만 9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 나오면서 5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45,800원에 거래 마쳤고요. SK이노베이션은 6일째 상승 랠리 이어갔네요. 전문가들로부터 대표적인 실적 개선주로 손꼽히면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0.55% 강보합권에서 18만 3,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27% 하락하면서 45,100원에 거래 마쳤고요. 다음은 2% 상승하면서 11만 6,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장중 상승폭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5.56%에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13만 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NM이 0.64%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SFA도 1.52% 상승하면서 53,6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메디포스트가 4.54% 오늘 하락했네요. 13만 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터키의 자유무역 협정 타결 합의 소식에 FTA 수혜주로 꼽히는 자동차 관련주들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기아차가 3% 상승하면서 67,100원에 거래 마쳤고요. 만도도 6.85% 오늘 급등했습니다. 17만 1,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평화전공도 4.73% 상승했네요. 이어서 LG그룹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아이패드 3 용으로 납품할 LCD 패널 불량 루머가 터져나오면서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대규모 매도 물량이 급락세 보였습니다. LG가 4.71% 빠지면서 76,700원에 오늘 거래 마쳤고요. LG 디스플레이 4.79% 빠졌습니다. LG상사 역시 3.11% 빠지면서 56,0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웅진그룹주 살펴보겠는데요.
정수기 사업을 분리하겠다고 발표한 웅진그룹의 계열사들이 이틀째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웅진홀딩스 상한가 가까이 기록하면서 7,250원에 거래 마쳤고요. 웅진에너지도 8,19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매각이 결정된 웅진코웨이는 하락했는데요. 4.76% 빠지면서 오늘 38,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SNS주 살펴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올 4.11 총선 후보자 선정 과정에 모바일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SNS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에 매수세에 쏠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나우콤 상한가 기록하면서 12,65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고요. 이로온도 3,44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인포뱅크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8,7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고요. 코원 역시 6.75% 상승했네요. 이어서 폐기물 처리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폐기물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든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 상승했습니다. 서희건설 상한가 기록하면서 1,6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XINC도 1,81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서한도 2.27% 상승했네요. 이어서 남북 경협주 살펴보겠습니다. 남북 경협주들이 여야 국회의원들의 북한 개성공단 방문 소식에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선도전기 6.27% 상승하면서 3,39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KB물산도 상한가 가까이 기록하면서 1,00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로만손도 5% 가까이 오늘 상승했네요. 3,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가스관주 살펴보겠습니다. 가스관 관련주들이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가 주한 러시아 대사와 만나서 가스관 건설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 상승했는데요. 하이스틸 6.86% 상승하면서 46,7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고요. 유성 TNS도 11% 넘게 오늘 급등하면서 9,12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여의도 시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박승진 선임연구원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00포인트 돌파가 곧 될 것 같더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오늘 뭐 종가상 1980은 회복한 듯한데요. 예, 오늘 장중 등락을 좀 거듭한 끝에 오늘 요코스피는 1980포인트 간신히 넘어서서 마감을 했습니다. 0.4% 오른 8포인트 정도 올라가지고 전일에 이어서 오늘 역시 또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글로벌 증시 역시 미국과 유럽 국가들 특별한 방향성 보이지 못하고 속보 하락 마감하는 모습 이어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는 연초 급등에 따른 지수 레벨에 대한 부담, 그리고 또 유럽의 잔존 리스크에 따른 그런 불확실성들이 좀 맞물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탄력을 좀 둔화시키는 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또 수급 쪽에서는 국내 기관들의 차익 매물이 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기관 같은 경우 1900선에 진입한 지난 1월 18일 정도 이후로 좀 매독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신건하고 연기금 이쪽 부분에서 중심으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투신 같은 경우 1월 18일 이후 지금 2조 원이 넘는 지금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고요. 지난 8월 급락 이후 매수세를 좀 꾸준히 이어오며 증시에 좀 이렇게 안전판 역할을 해줬던 연기금 역시 현재 좀 8,900억 가까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주주들이 반등에 나서면서 운수장비 업종들이 2.6%가량 상승했고요. 반면 최근 주가 흐름이 견조했던 증권주의 경우에는 2%가량 하락하면서 시장 대비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예. 지금껏 좀 상승세가 나왔었던 금융 쪽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많이 눌렸었던 자동차주가 조금 올라선 날이기도 한데 눌림 혹시 매수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조금 이렇게 상승 탄력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현금을 좀 미리미리 챙겨두는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까? 일단 주가가 지금 1900선 중반에서 상승 탄력 둔화되는 흐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차 이후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이런 피로감을 좀 해소하는 이런 과정이 연장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차익 매물이 소화되고 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는 유로존 위기가 좀 정점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이 또 확인되면서 주가는 또 2000선 돌파 시도를 좀 이어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 탄력 둔화시키고 있는 요인은 또 국내 투자자들의 차익 매물, 또 말씀드렸다시피 디폴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그리스 관련 이슈 정도가 좀 되겠는데요. 주가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또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는 점에서 2000선 돌파를 위해서 거쳐가는 흐름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기관들의 매물은 지금 현재 지금 투신권과 연기금 위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박스권 바닥에서부터 20%가량 올라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주가는 뭐 대략 1,800선에서 그 매수를 했다고 해도 지수 자체만 봤을 때는 10%가량 수익이 난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좀 이런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시킬 수 있는 이런 레벨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2000선의 경우에는 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인 만큼 일시적인 저항선이 되고 있는 쪽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리스의 경우에는 지금 그 정부와 민간 채권단과의 좀 협상, 또 그리고 트로이카, 그러니까 EU, IMF, ECB와의 2차 구제금융에 대한 협상, 두 가지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트로이카의 협상의 부분에서 좀 잡음이 들리면서 일단 지금 디폴트 우려가 좀 높여지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1,450억 유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해 합의된 1,300억 유로의 그 구제금융 규모에서 또 150억 유로가 최근에 좀 늘어난 부분으로 좀 검토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그 지금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마무리 국면에서 그리스 정당들과 정부의 이런 마찰 부분이 지금 협상을 좀 지연시키고 있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주말부터 오늘까지 이야기가 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정당들과의 좀 마찰인데요. 그 트로이카 쪽에서 구제금융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긴축안에 대해서 그리스 정부가 주요 정당들의 그 합의점을 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과정이 진행 중이고요. 주요 3개 정당 같은 경우는 모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반대 의사를 좀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개되겠지만은 지금 4월 총선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들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루어주기보다는 앞서 경험적으로 저희가 봤던 것처럼 좀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그 막판에 좀 벼랑 끝까지 간 이후에 답을 좀 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은 좀 연초 급등에 따른 주가 조정의 빌미를 좀 제공하는 쪽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히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좀 자연스럽게 좀 되는 쪽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3월달에 또 이런 자금들이 좀 지연되지 않을 경우에 실제 디폴트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합의가 되는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포인트 돌파 시도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차익 매물 소화 과정 지나고 1호전 위기 통과 이런 부분들 확인된 이후에는 그 월말에 또 유럽 중앙은행의 2차 장기 대출 프로그램까지 더해지면서 좀 주가에 힘을 더해줄 쪽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매물 소화 과정 거치면은 2월 말에 또 유동성 공급도 2차로 있을 테니까 2월 안에 2,000포인트 갈 수 있을 것 같다. 비유까지 잘 들었습니다. 삼성증권의 박승진 선임연구원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스튜디오에 모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이슈들 또 전략 관심 종목까지 공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동대문 지점의 최용욱 대리님 함께하겠고 솔로몬 투자증권 영업부에 계시는 주대영 대리님도 모셔봤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빨간 타이를 메고 오셨는데 어떤 이슈를 준비해 오셨는지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이슈 크게 4가지입니다. 좀 전에 잠깐 얘기 들어봤었는데 벼랑 끝에 몰린 그리스 협상 타결될 가능성은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웅진그룹 코의 매각 얘기가 오늘 이슈였는데요. 히든카드 꺼내 들었죠. 관련한 주가 흐름도 미리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 부품주가 오늘 싱싱 주가가 날았었는데 앞으로도 오늘처럼 계속 달릴 수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게임주 규제 이슈 매수 기회로 아예 활용하자라고 느낌표까지 달아주셨는데 게임주 흐름까지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박승진 연구원도 그리스 문제는 크게 이렇게 문제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총선 앞두고 약간 정치적 쇼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었습니다. 우리 주대용 대리님께 좀 먼저 여쭤볼게요. 사실은 총선 앞두고 못 이기는 척 외부 압박이 있으면 이제 조금 끌려가는, 지금 정말 쇼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스는요? 예, 저도 지금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게 최저임금 20% 이제 삭감 요구입니다. 삭감 요구,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중산층과 서민층을 겨냥한 타겟이겠죠. 그렇다면 표밭, 정치적인 색깔을 내야 되는 정치인들은 일단 조금 지연되는 느낌이라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셔서 누구나 다 지금 그리스가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제 요구를 하겠죠. 일단 나라부터 구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서민들을 달래고 지연시키고 언젠가는 해결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뿐이지 분명 빠른 시일 안에 타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카의 그런 제안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얼마나 이제 서민들과 절충하느냐, 그 점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니
간밤에 사실은 이 말씀이 맞는 것이요. 그리스 증시 자체도 오히려 급등해서 유럽은 다 빠졌는데 오히려 그리스 증시만 보면 오히려 해결에 오히려 낙관론이 좀 끼어 있다라고도 보여지더라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는 사실상 실패는 했지만 네. 오늘 같은 경우 또 재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좀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언급하셨지만 저도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야당 당수 입장에서는 이제 4월에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이식한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시장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있고 충분히 그리스가 디폴트까지 특히나 이제 질서 없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무질서한 디폴트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다들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독일, 프랑스 쪽은 이제 그리스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굉장히 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렀을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탈리아 등 뭐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을 위해서 그리스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그러한 흐름들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그리스가 혹여나 디폴트가 나더라도 협상이 잘 될 가능성은 더 높지만 0.001 디폴트가 나도 시장은 크게 안 놀랄 것이다. 디폴트가 나면 시장은 조금 놀랍니다. 시장은 놀라겠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딱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그 합의는 지연되더라도 아마 3월 1일 유럽 정상회담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스가 만약에 디폴트를 할 경우에는 뭐 단기간 어느 정도의 충격은 충분히 받아들이실 각오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어쨌거나 협상이 잘 풀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저희가 조금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예, 가장 따끈따끈한 웅진 그룹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본 오늘 뉴스 중에서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게 웅진 코웨이가 이제 인당수에 빠져가지고 그 신봉사의 눈을 웅진 그룹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코웨이 하나가 물에 뛰어들므로써 그룹을 살린 지금 이런 논리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예. 일단 캐시카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1조 원대의 자금을 충당하겠다는 그 윤석근 회장님의 결단을 시장은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제가 웅진 에너지를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그런데 저도 이렇게까지 갈 줄은 솔직히 몰랐고요. 제가 뭐 서브 타이틀 한번 달아본다면은 뭐 예측하지 마라. 그 상상 이상을 보여주겠다. 뭐 거의 영화 제목 같은 그런 수준으로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일단 제가 4,500원 아래에서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5,000원 아래에서는 어느 정도 따라가는 흐름도 괜찮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6,500원인데 그걸 훨씬 상회하는 흐름 나왔고요. 지금 좀 뭐 주봉의 모습을 보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60주선이 있는 11,500원까지도 한 방에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시가 흐름을 제가 잘 살펴봤는데요. 9시 5분 만에 상한가 진입하면서 아주 강한 상한가 패턴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상한가 따라잡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추세 추종 매매이기 때문에 상한가가 풀릴 때까지는 항상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뭐 내일이 됐든 그 다음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한가 풀리면 그때 매도하는 전략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건 이제 펀더멘탈은 전혀 무시되는 그냥 절대적인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만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만요.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웅진 그룹주 전반적인 얘기 나누기 이전에 웅진 에너지는 상한가를 더 갈 것 같으니까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제 점쳐진다는 말씀이신데 신규 매수자는 어때요? 그렇게 오른다고 하니까 참 사고 싶다는 생각 드네요. 지금 상태에서 지금 상한가가 풀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뛰어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격이 과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재료에 의한 수급, 노출에 의해서 오히려 파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추세 추종형 트레이더들이 이런 장에서 노리고 분명 오늘 아침에도 대거 물량이 들어온 게 포착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따라가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고요. 저 같아도 지금은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이 상한가 풀릴 때 무조건 보유 물량을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웅진 에너지의 상한가가 풀리면 그때는 매수 기회가 아니라 들고 계신 분들의 매도 사인이다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웅진 그룹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캐시카우인 코웨이를 팔았단 말이에요. 사실 코리아나까지 이렇게 팔면서 살렸던 코웨이인데 캐시카우를 팔았으니까 그 이상 돈을 어디선가 만들어내야 회사가 이제 잘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태양광인가요?
일단 태양광을 그 윤석훈 회장님이 좋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전 세계적인 원자로 감축 그래서 전력난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괜찮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또 웃긴 점은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웅진코에는 이제 물이죠. 그리고 이제 태양광은 햇빛입니다. 네. 뭐 제오 원소 그쪽으로 이제 꼭 몸에 필요한 것들 예. 그런 쪽에 꼭 올인하시는 그 경향을 갖고 있는데요. 뭐 제가 뭐 감히 제가 못났는데 누굴 평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윤 회장님의 그런 판단이 시장은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더 먼 과거로 돌아가 보면 작년 11월 초에 LG전자에서 1조 원대의 그죠. 예, 증자 물량이 있었습니다. 네. 거의 뭐 시장에서 이거 미친 거 아니냐는 소리 나올 정도로 이렇게 강한 멘트들이 날라왔었는데요. 네. 그때가 거의 최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8만 원대까지 올라오고 오늘 LG 그룹주들이 약간 조금 외인들한테 운매를 맞고 있는 그림인데요. 누군가한테 위기는 누군가한테 찬스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버리면서까지 태양광 쪽에 올인하겠다는 그 신념, 의지는 높이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조금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신규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더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태양광이 조금 트렌드인 것 같긴 한가 봐요. 최근에 외인들이 태양광주를 이미 매집을 좀 들어갔었었고 흐름도 좋았는데 좀 신규로 들어가 볼 만한 태양광주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웅진에너지하고 이제 세트 제가 뭐 항상 세트로 말씀드리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OCI 같은 종목이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OCI를 왜 괜찮게 보냐면은 일단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도 있는 지금 현구에 놓여 있고요. 30만 원을 돌파하면 좀 강할 수 있다라는 느낌. 그렇다면 OCI를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도 윗꼬리가 좀 길었죠. 이건 패턴 분석이라고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요때가 지금 1월 11일이었습니다. 만기 전날이었는데요. 이때 웅진에너지가 처음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보시고서 오늘 지금 요 그림 보시면은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 지수 상승을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종목군 중에 하나가 OCI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OCI가 지금 30만 원만 넘어서면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봉의 그림을 놓고 보게 되면 35만 원대 포진되는 60주선까지 이격을 어떻게 좁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봉에서 그림이 지금 참 좋습니다. 1월 12일 날 만기 날 상한가 안착했죠. 요런 상한가까지는 모르겠지만 급등하는 흐름이 여기서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 5일선을 그때 1월 11일 날도 살짝 깨고서 종가 마감했고 금일도 살짝 깼습니다. 내일 모레 약 이틀간에 걸쳐서 이제 태양광 쪽에 한번 매기세가 불어닥치면 외인들이 어느 정도 사주고 이때 상한가 갈 때 외인들이 약 50만 주 매수해 줬는데요. 뭐 내일 모레 외인들이 지수 땡길 때 쇼커버링까지 감안하면 지수를 올릴 수 있는 탑픽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웅진에너지는 솔직히 좀 떠나보내야 될 것 같고요. OCI 쪽으로 조금 더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OCI는 25만 원대 초반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기존 보유자가 아니라면 이제 내일 모레 아침 시가를 보고서 시가 위에선 매수고 시가 아래선 매도 마인드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가 신규로 사기에는 지금 웅진에너지보다 훨씬 나은 위치인가 봅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슈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동차 부품주 오늘 싱싱 날았는데 앞으로도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세가 쭉쭉쭉 나와줄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 역시도 주대웅 대리님께 좀 여쭤볼게요. 자동차 부품주가 사실 완성차 업체보다도 걱정스러울 정도로 빠지기만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오늘 상승의 그럼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오늘은 일단 저가 메리트가 좀 들어왔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림 보시면 이제 현대위아 요 그림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기아차 지금 보시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패턴을 그려주고 있죠. 12월 초에 기아차하고 현대위아가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게 이제 만도입니다. 만도 지금 61선 아래서 이제 급락이 나오고 오늘 5일선까지 되돌림 파동 나왔죠. 요 만도하고 지금 보셔야 될 게 이제 현대모비스 똑같습니다. 차트가 61선 아래에서 한번 무너지고 외인들이 매도 안 나오니까 우상향하고 지금은 철저하게 단기적인 접근에서 5일선을 우상향할 때 매수 마인드 해서 61선까지 단기적인 전략이 가장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모비스 외인들이 약 한 100만 주, 뭐 50만 주 이렇게
팔다가 안 파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한 상태인데요. 지금 현대모비스가 그렇고요. 지금 기아차도 지금 현대위아랑 같이 놓고 보시면 61선 아래에 있는 게 조금 아직은 불안한 요소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성차 대표죠. 현대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의 모습인데요. 지금 60주선이죠. 1년 평균에 지금 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 가격대에 대거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외인들이 여기서 물량을 어떻게 팔지. 그렇다면 이제 일봉에서 오늘도 지금 61선을 못 뚫어주는 모습, 약간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61선 위에선 매수 마인드, 61선 아래선 매도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차트에 나온 그런 외인들이 얼마나 팔았는지가 수급으로 단적으로 나온 겁니다. 만도랑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뭐 기관하고 외인들이 이렇게 조금 다르게 매도 주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흐름도 61선 안착하면 오히려 매수 마인드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자동차 부품주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안 팔아서 덜 파니까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온 건데 네. 맞나요? 네, 그럼 맞습니다. 61선까지만 뭐 신규로 접근한다고 해도 아주 단기 반등만 노리고 얼른 샀다 얼른 팔아야 된다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차트 보셨지만 지금 괴리율이 조금 높게 나타나 있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급락하고 되돌림 파동이 들어올만 하니까 다시 한 차례 급락해서 지금 바닥을 잡고 5일선이 수평 잡으면서 그 위에서 노는 모습.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군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외인들의 순매도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점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렇지만 저는 조금 여기서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예. 작년도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소문에 사서 재료에 팔아라. 1년 평균, 현대차가 지금 1년 평균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가 맞는지, 매도가 맞는지. 그렇다면 매수가 맞다면 여기서 그 물량을 받아서 더 높이 30만 원, 40만 원까지 올려줄 수 있는 매수 주체가 있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의외로 좀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선 위에서는 매수 마인드, 61선 아래서는 매도 마인드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동차 또 부품주나 뭐 전반적인 완성차 업체까지 저희가 매매 팁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주만큼이나 좀 힘겨운 나날을 보냈던 게임주에도 오늘 좀 활짝 햇볕이 좀 몰아줬습니다. 게임주의 반등, 이제 막 또 다른 상승의 시작인지. 일단 규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뭐 2시간 청소년이 접속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접속이 끊기기도 한다면서요. 일단은 오늘 반등은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규제 같은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코 펀더멘탈을 해소하는 그런 수준이 아닐 경우에는 주가는 반드시 본연의 가치로 회귀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 지금 일봉 차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감히 매수할 만한 엄두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주봉으로 전환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쳤던 부분들이 군데군데 보이시죠? 네. 이런 부분들 다 정부 규제 나왔었던 부분들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들인데요. 지금 최근 상황을 봤을 때 그 규제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흐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과연 그 규제 때문에 흔들렸는지 아니면 뭐 그 밖에 거시 경제 지표 상황, 증시 상황 때문에 흔들렸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NC소프트의 주가 대표 종목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규제 같은 경우는 아주 장기적인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는 못 갈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이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NC소프트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뭐 NC소프트의 매출 비중상 그 청소년 관람가 그리고 청소년 이용 비중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 있고 수출 비중 같은 경우도 현재 30%가 넘어가고 있고 또 정액 게임제 위주다 보니까 게임 시간 단축에 의한 매출 감소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한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어떤 뭐 기관이나 또 그 밖에 종목을 많이 편입하고 있는 주체들이 포트폴리오 뭐
변경 차원에서 뭐 조금 물량이 나오는 것 같고 또 개인들의 매도 심리가 악화돼서 이제 투매가 나오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기 근데 때문에, 기관이라도 좀 덜 팔아야 이게 올라오지 않을까요? 지금 뭐 기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보다 오히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항상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반드시 물량이 많으니까 중장기 투자를 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투자 주체에 따라서 이제 성격이 확연하게 다르고요. 외국계 자금 같은 경우도 이제 창구의 분류에 따라서 이제 뭐 단기 자금일 수도 있고 심지어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는 외국계 창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반드시 그런 상황에 이제 따라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보였던 주봉 차트 에서 보실 수 있듯이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2011년 한 해 증시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제 차화정유였잖아요. 자동차, 화학, 정유. 하지만 뭐 1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실 때 과연 어느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높은 성장률을 이제 거둘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봤을 때는 게임 산업만큼 국내 대한민국에서 게임 산업만큼 지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만한 산업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고 정부 차원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뭐 최근에 뭐 왕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폭력적인 이슈들 때문에 뭐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정도로 뭐 굉장히 뭐 매출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뭐 폭력적이지 않은 게임을 많이 그 매출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JC라는 회사, 이런 회사라든지 아니면 NC소프트처럼 오히려 성인 비중이 많은 게임을 운용을 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 아주 좋은 다시는 오지 않을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안 좋은 이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블레이드 앤 소울 뭐 연기되지 않겠느냐, 정부에서 잡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나오는데 블레이드 앤 소울 분명히 상반기에 출시될 걸로 지금 상용화될 걸로 다들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정부 규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의 뭐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PER 수준도 뭐 밴드 자체가 20배에서 40배 정도 사이에서 NC소프트 움직이는데 지금 20배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뭐 20배 밑으로 잠깐 하회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매수하시지 않으면 아마 계속해서 매수 찬스 잡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반등의 수급 주체도 궁금해요. 계속해서 기관이 좀 너무 많이 팔아서 빠진 감이 있는데.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매수세가 좋아야 되는 직군이 이제 투신권에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에 투신권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금 쪽에 매수가 조금씩은 들어오는 편인데요. 지금 최근에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기간 매도세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2월 초 해서 7만 주 가까이 계속해서 또 2월 3일에는 양매도 14만 주 가까이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하지만 이제 어제 오늘 해서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기간 조정을 조금만 거치면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규제 이슈가 아주 만발하고 있는 게임주, 지금이 절호의 매수 찬스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 세워보고요. 살만한 관심 종목도 공개 받겠습니다. 네, 오늘 밤 그리스 문제가 만약 해결난다면 내일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먼저 최욱 대리님. 네, 지금 최근의 흐름 같은 경우는 작년 1월이 아니죠. 올해 1월, 올 초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를 보고서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기관 수급에 의존을 해서 매매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최근에 수급이 이제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심지어 외과독 현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어떤 수익률을 살펴봤을 때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의 수익률을 보였고요. 반대로 그 기관이 매수한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24%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또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쪽보다는 이제 기관이 최근에 지주사 매수를 좀 많이 했는데 지주사 같은 경우도 21%의 강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량이 많이 들어온다고 외국인 수급을 쫓아가는 흐름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만 외국인 수급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대형주 위주의 엄청나게 이제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증시를
받쳐주는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언급을 해드리자면 외국인 수급이 지금 들어오는 경우는 한국 증시 바이 코리아가 아니라 바이 이머징 마켓입니다.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 또 대형주 위주로 바스켓 매매가 들어오는 거지 어떤 특정 종목이 좋아서 매수가 들어온다기보다는 자금이 들어온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기관 수급을 따라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내 증시 관련해서 일정 간략하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에 교보문고 전자책 체험단 발대식이 있는데요. 최근에 전자책 관련 이슈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리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목할 만하니까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목요일에는 미디어랩법 관련해서 본회의 처리 있는데 뭐 미디어 관련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 넷마블 게임 관련 공개 서비스 돌입하는데요. CJ ENM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같은 날 원전 운영 실태 그 점검 결과 및 개선 대책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 기계업종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런 이슈들 감안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이슈가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지식경제부 관련 이슈인데요. 국제 에너지 전문가에게 듣는다 포럼 있고요. 또 그 세계 에너지 전망 발표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종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최욱 대리님 전략이었는데 종목 고를 때는 기관 따라 해보면 수익률이 훨씬 좋을 수 있다. 기관 수급을 좀 체크해야 될 필요 얘기 들어봤습니다. 주대영 대리님,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주 시간 1월 마지막 거래일에 출연하셔가지고 2월 옵션 만기 전까지 2,000포인트를 볼 수 있다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가 만기라 내일 무조건 2,000포인트가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틀렸습니다. 예. 예. 틀렸다고 혹시 또 보고요. 내일 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그렇게 희망을 너무 또 버리지 마시고요. 예. 혹시 뭐 전략이 조금 바뀝니까? 아닙니다. 전략 바뀌는 거 없습니다. 2,000포인트 확인 분명히 해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지금 주봉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 60주선, 1년 평균인 60주선 1980선에서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을 충실히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1996포인트까지 갔다 대밀리고 하는데요. 그런 모습들은 오히려 더 멀리 가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선하고 2000선, 심리적인 저항선 2000선을 어떻게 옵션 만기를 전후해서 극복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럴 때 또 가장 웃기게 나타나는 지수들이 꼭 만기 날 꼭 2000에 맞출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던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뭐 장난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맞추는 뭐 윈도우 드레싱처럼 지수를 맞추는 그런 일도 벌어지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조금 표를 준비했습니다. 이 옵션 만기 앞두고 지수 흐름인데요. 예. 그 작년도 이제 7월 달 만기 지수가 278이었고요. 그 8월 급락해서 234였습니다. 마이너스 43포인트 급락을 했죠. 그리고 238, 238, 236 그리고서 12월 달에 250으로 올려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가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라는 말이 맞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9월, 10월, 11월 234, 238, 238, 236 엄청 흔들어댔는데 밴드가 1700 하단, 1900이 상단으로 제시돼서 엄청 흔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옵션 만기 날은 238, 236 요 언저리에서 놀았다는 거죠.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250까지 끌어올리면서 이제 추세를 탈피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상승 추세에 있고요. 지금 260 정도에 지금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매물,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LG전자를 포함한 LG 그룹주들, 특히 뭐 LG 이노텍이 좀 더 심하게 두드려 맞은 모습인데요. 지금 외인들이 물량 내놨죠. 외인들이 이번 상승 추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일단 비상식적인 흐름이 강합니다. 이번에 1850부터 2000 좀 언저리까지 올라올 때 외인들이 한 4조 원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프랑스 신용 등급 강등을 해놓고 유로 재정 안정기금 채권까지 원투펀치 날리고서 4조 원 이상을 산다는 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곳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상승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2000선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옵션. 근데 콜옵션 쪽에서 외인들이 매도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옵션 매도를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네. 약간 조금 박스권에 가둬놓는 현상. 그렇지만 2천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옵션 만기 또 지금까지 어떤 흐름까지 한번 짚어봤고 일단 방향은 위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요. 내일 그러면 이제 방향이 위쪽이라면 어떤 종목을 살 수 있는지 관심 종목 공개를 받아볼 텐데 최무 대리님이 아까 기관의 중요성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 한 번도 매수해 본 적이 없었던 해운업종 한진해운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제 뭐 치킨 게임이 끝나고 해운주 쪽에 뭐 운임 인상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지금 최근에 해운주 같은 경우는 운임 인상 모멘텀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가고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거는 이제 2011년 1월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먼저 고점을 형성했고요. 그리고 그 업황에 대한 어떤 불안, 그 안 좋은 악재들을 계속해서 반영을 많이 충분히 해온 상황이고요. 기간 조정 같은 경우는 뭐 1년 넘게 지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1년 넘게 계속해서 밀려왔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오래 기다린 만큼 더 오래 강하게 탄력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수급 언급하셔서 제가 수급 차트, 수급 화면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강력하게 기관 매수 들어왔던 날, 특히 이제 100만 주 이상 들어온 날이 두 군데 있었는데요. 네. 1월 30일에 이제 100만 주, 2월 1일에 150만 주, 이날은 양매수 들어오면서 거의 180만 주 가량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네. 이런 흐름, 그리고 또 기관 수급, 그리고 최근에 가장 저는 이제 보험 쪽이랑 투신 쪽이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이런 수급을 좋아하는데요. 이런 수급 나올 경우에는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뭐 특히나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뭐 알 거 다 알고 안 좋은 거 다 알고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더 감안했을 때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약 1년여간 형성된 추세를 깨는 것, 이제 추세 매매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이제 머릿속에 각인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추세는 길어질수록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흐름, 1년간의 추세면 짧은 추세는 아닙니다. 보통 2, 3년 추세가 형성이 되면 굉장히 강한데 1년 추세도 약하진 않습니다. 특히나 하락 추세 패턴 같은 경우가 상승 추세 패턴보다 훨씬 강한데요. 이런 하락 추세 패턴을 아주 강력하게 상한가, 최근에 상한가도 나왔었죠. 상한가 흐름으로 강하게 또 기관 외국인 수급까지 받쳐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뭐 제가 매수가는 시가로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내일 설마 상한가에 시작하지는 않겠죠. 예. 상한가에 시작하면 고려는 해보셔야 되는데 내일 오전에 뭐 동시효과 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내외다. 그럼 충분히 뭐 그냥 눈 감고 잡아보셔도 중장기 투자로는 매력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 2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전고점까지 노려볼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중장기 투자 목표가 잡아보시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잡습니다. 타이트하네요. 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항상 뭐 이게 좀 아쉬운데 15,000원 밑으로 안 갈 거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보고 있는데 또 가끔 가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은 정말 안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게 해운 업종 같은 경우는 다른 업종이랑 조금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경기가 올라가면 경기 소비재 업종보다도 훨씬 탄력 있게 심지어 2배, 3배 흐름,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가 흐름이 잘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 입장이신 분들은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 매수하기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눈 감고 사도 2만 원까지 볼 수 있는 한진해운 얘기 들어봤습니다. 최영 대리님 관심 종목이었고요. 이번에는요. 주대영 대리님의 관심 종목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포트 지금 여유 부분 보니까 현금은 한 10% 정도만 갖고 계신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밥값은 해야겠죠. 오랫동안 시청하신 시청자분들한테 드려야 될 종목을요. 아까 말씀드렸던 OCI로 제가 이번 주에 조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전월 만기 날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수목금 3일 중에 하나는 강한 상승 파동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승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 시초가가 좀 강하게 시작하면 따라 들어갑니다. 손절 라인은 분명히 잡으셔야 되고요. 한 2% 잡고서 시초가 위에서는 매수 마인드로 해서 3일 한번 따라다녀 보시면 뭐 물량 싫게도 좀 큰 종목군이라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베팅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약 한 30에서 40% 정도까지도 자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놓고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OCI를 신규 종목으로 편입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3일 보고서 편입하기 좀 그래서 네. 일단 편입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러면 내일 시청자분들한테, 시초가 예. 정도에 사고 아까 한 30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을 수 있다는. 33만 원까지 열리는데 30만 어. 원에서 쇼커버링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OCI도 한번 아주 짧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한진해운 얘기하셨던 최영욱 대리님 안성본 보기 전에 기존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현대제철, LG화학 비중도 많았는데 높은 수익률이 기대가 됩니다. 삼성테크인, 테라세미콘, NC소프트 이미 편입돼 있었었고요. 자, NC소프트는 뭐 악재 속에 있지만 오늘 말씀해 주셨죠? 5% 오히려 비중 확대 의견 내셨고 테라세미콘은 5%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이 조금은 안 나오는 종목. 그리고 현대제철과 LG화학의 눈부시네요. 201선 위 20%대 수익률 두 종목 모두 다 일단 축하드리겠고요. 5% 비중 축소 확대 종목 두 가지부터 AS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테라세미콘 언급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방송 출발하기 전에 3만 원 밑으로 강하게 내려오는 모습 보면서 전량 손절 사인을 보내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방송 중간에 의견을 좀 바꿨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3만 원 언저리 아래 꼬리 달면서 이제 흐름 형성하면서 일단 비중 축소 하루 이틀만 더 지켜보고 지금 만약에 21선 위로, 5일선 위로 또 강하게 올라오면 조금 더 버텨볼 만하다 판단이 들었고요. NC소프트는 서두에 워낙 언급을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절호의 매수 찬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는 뭐 언급해드릴 부분이 워낙 많은데 지금 시간상 관계로 뭐 많이 언급은 못 해드리고요. 차후에 계속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NC소프트, JC 이런 종목들, 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리니지2 같은 게임은 제가 만렙까지 했을 정도로 지금 광팬인데요. 예. 게임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규제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그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써본 제품의 회사를 확신하는 구매자 입장에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회사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이런 것도 목표가 거의 근접했어요. 높은 수익률 내시는 최영욱 대리님 AS였고 이번엔 주대영 대리님 포트 보겠습니다. 오늘 OCI를 또 짧게 매수 얘기하셨던 분인데 현진소재 그리고 지주회사 SX, 두산엔진, 서울반도체 현금은 10%였군요. 누적 수익률 보면 서울반도체 약간 오늘 마이너스로 밀렸는데도 10% 이상 수익권이고요. 두산엔진도 뭐 두산만큼은 안 좋아도 역시 차곡차곡 올라와서 두 자릿수 수익률입니다. 지난주 두 종목 한꺼번에 편입하겠다 했던 STX와 현진소재. 네,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좌완들이 힘이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LG이노텍 제가 지난번에 세트로 해서 서울반도체랑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떨어지는 60주선 맞고서 93,000원대에서 좀 밀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9만 원 이상에선 매도 마인드, 9만 원 아래선 매수 마인드라고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서울반도체가 이거 따라서 조금 밀린 것 같아서요. 25,000원까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5,000원 아래선 매수 마인드 하고요. 종목을 조금 짧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반도체 25,000원 정도 깨지면 조금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만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오히려 25,000원 깨지면 물량을 좀 더 사고 싶은 가격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10% 이상 수익 나고 있는 서울반도체 AS였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최영욱 대리님부터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릴게요. 우리 최영욱 대리님 오늘 한진해운 얘기하셨거든요. 하지만 테라세미콘은 5% 비중 줄이셨고 NC소프트는 오히려 지금이 절호의 매수 찬스다 하셔가지고 비중을 더 늘리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숫자가 조금 늘어나나요? 현대제철과 LG화학 아주 높은 수익률 목표가에 근접 중이고요. 201선도 모두 웃돌았습니다. 삼성테크는 어제 빠졌어도 오늘 강하게 반등. 테라세미콘 약간 비중 줄이면서 보유. NC소프트는 추가로 더 샀습니다. 목표가는 33만 원까지 보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오늘 한진해운 얘기하셨는데 한 중장기로 일단 1차 목표가 2만 원을 불러주셨어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15,000원, 4시초 정도에 매수했으면 하는 바람이시고요. 주대영 대리님은요. 서울반도체, 두산엔진, STX, 현진소재 외 OCI도 잠깐 언급은 해주셨었습니다. 포트는 일단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서울반도체는 오늘 약간 매물이 나왔지만 25,000원께 전 추가 매수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AS 들어봤고 가격과 수익률 모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욱 대리, 주대영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종목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골칫거리 그리스가 오늘 결자 해지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